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예비역 청년으로서 지난 1월 이재명 후보의 장병 복지 공약을 대신 발표했습니다. 군 상해보험 전면 실시,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장병 통신요금 반값 등의 공약들을 살펴보며 이재명 후보께서 독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참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예비역인 저는 물론이고 앞으로 군 복무를 할 후배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밤낮으로 생명의 위협에 떨어야 한다면 장병 월급 200만 원이 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무책임한 언동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평화 안보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현명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제가 20살이었던 지난 2015년 목함질의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방에서 포병 장교로 근무했던 친오빠는 몇 달 만에 나온 휴가를 하루 만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뉴스에서는 군 경계 태세가 최고 상태에 이르렀다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러다 정말 전쟁이 날까 노심초사하며 오빠의 무사 건강만을 기도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군인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장교로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 더 나아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사지로 몰아넣는 극단적인 발언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세대를 포함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취업 준비와 알바로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청년들, 전역 후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정치적인 도구로 표몰이로 이용하는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타격은 어느 나라 작전 계획에든 있지만 아주 민감한 것이기에 암호처럼 사용됩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말을 야당 후보가 공언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젠더, 세대 등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 평화까지 갈라놓으려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선제 타격 이야기를 들으면 동원령 선포 시에 제가 어디로 소집되는지 알려주는 통지서가 떠오릅니다. 저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얼마 전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통지서가 문득 떠오를 때면 군복은 어디에 있는지, 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당연히 그 부름에 당연히 응할 것이지만 그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고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미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졌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전쟁 불안으로 이용해 잊게 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고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